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어디에선가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한 3월 28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또다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72명이 죽었고요. 3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인구가 절반이 모여 사는 펀잡 지방의 주도, 그것도 어린이 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휴일을 맞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신나는 놀이기구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그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그랬습니다. 봄나들이의 흥겨움에 취해서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귀를 찢는 폭발음이 온몸을 찢고 나갈 때, 폭탄 속에 아귀처럼 숨어있던 쇠구슬들이 날아와 박힐 때 아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에 잠기던 세월호 아이들이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어른들은 또다시 분노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활하신 예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찢겨나간 채 죽은 아이들과 엄마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도 피눈물을 쏟으면서 시체들을 끌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신앙에 자기 몸을 폭탄으로 삼았던 테러리스트. 어쩌면 폭탄에 온몸이 찢어져 마지막 기도를 했던 그도 수년 전에는 놀이공원에서 해맑게 웃던 소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3월 28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입니다. 뉴스 브리핑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가산책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와 만나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문화와 음모 시간이 있습니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최근에 뜨고 있는 드라마들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케이블 드라마들이 상당히 아주 이색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종편 드라마도 만만치 않은 드라마가 새로 나왔고요. 이 드라마가 담아내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떤지 황진미 평론가하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시사 퀴즈 들어갑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연극의 티켓이 2장씩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데요. 이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연극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1985년도 보도지침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때 당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이 만들어졌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협조들을 해가면서 연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수현제 시어터에서 지금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수현제 시어터 아주 극장도 쾌적하고 보실 만한 그런 공간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그렇게 티켓을 주시면 대학로까지 어떻게 보러 가냐 그러는데 일단 대학로 한번 나들이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그 공연들도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사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아직은 국회의장으로 계시는 분이네요. 국회의장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따 정가산 측에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의회 민주주의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국회의장이고요. 그리고 직권상정을 계속 거부해가지고 대통령 눈밖에 났다라고 알려지셨던 그분이 있죠. 예, 벌써부터 정답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만 딸랑 쓰지 마시고 이제 조금 저한테 좀 이렇게 힘이 될 만한 얘기도 해주시고 옆에 김연아 아나운서한테도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브리핑 김연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 선대위가 구축이 드디어 됐어요. 그러면서 총력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득표를 위해 뛰고 있는 여야 얘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여야는 4.13 총선을 16일 앞둔 오늘 당 조직과 체질을 선거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본격적인 득표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극심했던 공천 갈등에 따른 여진을 추스르고 당내 구성원들의 일치 단결을 통해 선거 승리에만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어 김무성 대표와 강동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청원 이인재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를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12개 권역별로도 선대위원장직을 만들어 주류 친박계의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과 김태호, 김을동 최고위원 등을 내정했습니다. 예. 김을동 의원이 의외로 강단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선대위원장에도 또 들어간 거 보면은 뭔가 또 당내에서도 역할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중앙선대위원장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주재로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첫 회의를 열어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을 탈당에 합류한 진영 의원과 김진표 전 의원이 맡았고 민생경제 이슈를 선도하고자 발족할 경제상황실 책임자에는 비례대표 4번을 받은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예, 국민의당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국민의당도 마포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1, 2번으로 지명한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천정배, 김영환,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4인 체제는 6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자꾸 위원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의당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정의당 선대위 역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세균 공동대표,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제일 선명 야당으로서 총선 기조와 공약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녹색당 또 우리
민중연합당 또 노동당 이런 소수 정당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 의원이 매형을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실 측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친인척의 보좌 직원 채용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등 관계자에 따르면 문대성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등록돼 있는 A씨가 문 의원의 매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직을 겸하면서 인천 남동을 지역구에서 문 의원의 선거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상당 비서관의 경우 연봉 7천만 원을 밑도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은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문대성 의원실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문대성 의원은 정말 모든 이전 국회의원들이 하던 모든 구설수들을 다 한꺼번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친인척 보좌진 채용하지요. 정계 은퇴 선언했다 다시 돌아오지요. 다른 또 선거구에 갖다 꽂히지요. 하여튼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참 이 태권도 하실 때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자, 세월호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청문회 등장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절규하고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연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시작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 시민들은 청문회를 방청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다목적 홀에 모여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청문회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 스크린에서 재생되자 아무 말 없이 침통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냈습니다. 이준석 씨가 청문회장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자 방청석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벗겨라, 모자도 벗겨라는 유가족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자제 요청을 하자 침묵을 지키며 답답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청문회가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듯 방청석에서는 종종 탄식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조기정 GMT 연구소장이 증언 도중 일부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등의 비판이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남성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청문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청문회는 유가족들로 하여금 쓴 헛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조 연구소장이 나는 세월호 관련 이상 데이터를 받기만 했을 뿐 분석은 전문가에게 부탁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가족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일부는 전문가는 당신 아니냐고 외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청문회 제1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객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대목에서는 분노하며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민 아빠가 이 청문회에 참석을 했군요. 그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도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 1조 1항,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하지만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며 청문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회에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주권을 찾을 때입니다라며 국민이 깨어나야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특히 내일은 고엽제 단체에서 줄을 서서 관람을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시간 좀 일부라도 내주셔가지고요. 좀, 서울시청의 세월호 2차 청문회 좀 참석해 주십시오. 고위업체 단체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해치게 되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불안전하게 반쪽짜리라마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 비리가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군 비리의 혐의자로 이렇게 잡혀온 분이 아주 기상천외한 반응들을 해서 사람들을 정말 허탈하게 만들고 있네요. 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었다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잠깐만요.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아들이 무기중개상에게 받은 2천만 원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해군 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토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된 후 중개상 한모 씨는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중 일부인 2천만 원을 2014년 9월 건넸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함 씨를 뇌물 공여 및 배임 증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의장은 두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돈을 얼마를 받아요? 참 지금 현재 받은 것만 해도 2천만 원 확실하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뇌물이 아니다. 2천만 원은 그냥 받은 거다. 누가 2천만 원 그렇게 툭툭 주나 보죠? 이 동네에서는. 선물로 돈 제일 많이 받아본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일아 아나운서? 50만 원. 50만 원? 이야, 그래도 큰 돈을 받으셨네요. 누구한테 언제 받으셨나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세뱃돈으로 그것도 이제 제 기억엔 대학 들어갈 때 그때 제일 크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것도 아들이 이렇게 턱 받았습니다. 무기 관련한 회사로부터 무게 중개상으로부터. 그런데 뇌물이 아니라고요? 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군대는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속옷은 막 조금만 입어도 헤어지고 방탄복은 구멍이 뻥뻥 뚫리고 총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미국의 대선 얘기 좀 해볼게요. 트럼프가 참 연일 희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대책이 있답니까?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국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기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우린 기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계속 들어볼까요? 예. 네, 그는 미국이 이런 일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잃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은 분담금을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만약 아니라면 나는 정말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가시라고요. 그럼 우리 돈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대해 매우 부유하고 위대한 산업국가라고 추켜 세운 뒤
우리는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에서 하는 만큼 공평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분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면서 대통령에 어떻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쁩니다. 분담금 인상해줄 생각 전혀 없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철수하시겠다고 생각한다면 가세요. 예, 좀 빠지십시오. 그렇게 빠지시면은 우리 좀 통일이 좀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본 집단적 자위권법이 드디어 시행이 되는군요. 이러면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의 안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강요회의에서 안보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 관련 법을 뒷받침하는 30개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의결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결정하면 자위대는 언제라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일본 주변으로 한정되던 자위대의 타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 범위가 전 세계로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유엔 평화유지 활동 등 인도 지원의 활동 영역도 이전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네. 자, 파키스탄 어린이 공원 자폭 테러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72명이 숨졌고요. 300명이 넘게 부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0여 명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 주도인 라호르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가 벌어져 최소한 72명이 숨지고 약 3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 트리뷴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테러범 한 명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라호르 도심 굴시안 에이크발 공원 출입구 앞에서 자폭했습니다. 출입구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들이 타는 그네가 있었습니다. 펀자브주 구호 당국은 최소 72명이 사망했다며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굴시안 에이크발 공원은 어린이들이 탈 놀이기구가 많아 평소에도 많은 주민이 자녀와 함께 나들이 장소로 찾는 곳입니다. 예, 저도 여기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냥 롯데월드 같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날 부활절이었잖아요, 특히. 네, 맞습니다. 어제는 특히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도들이 행사를 열어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파키스탄 탈레반의 강경 분파인 자마툴 아흐랄은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이 조직의 대변인 에흐사눌라 에흐사는 우리는 부활절 행사를 하던 기독교도를 공격했다며 우리가 라호르에 입성했다는 소식도 나와즈 샤리프 총리에게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1억 9,700만 인구의 97%가 이슬람 교도이며 기독교 신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해 전체 인구의 1.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었나요? 우리 중동문제 연구소의 교수님 연결해서 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죠. 이런 무장주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순위파의 극단주의자들은 사실은 같은 무슬림 중에서도 좀 인종이 다르다. 그리고 이들은 무슬림이 아니라면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도들이 이렇게 행사를 열었다고 하니까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사방에서 이렇게 특히나 아이들과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지막 소식이 굉장히 참 무거워서
계속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바보은주 김은주님, 오늘도 오프닝과 음악이 절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브미카님은 군 비리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닌가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비리라고 하면요, 진짜 가장 엄정한 그런 처벌을 통해서 다스려야 되는 그런 범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참 합참 의장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김일아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 지켜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